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대출 신청서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25년도 신청서랑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26년 직접대출 신청서를 빠르게 작성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엔 좀 짧게 줄여서 정말 이게 이번에 1월 12일, 1월 19일이죠. 빨리빨리 쓰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직접 대출 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사업계 서식을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항목에 맞게 써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를 잘 어필해서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꼼꼼하게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기가 좀 급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월 9일에 나왔는데 바로 이틀 쓰고 12일에 바로 접수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써가지고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빨리 쓰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는 쪽으로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황 있습니다. 업체명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제가 사업자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저희 걸로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업자 정보 어렵지 않죠? 법인 번호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시면 됩니다. 생년월일 당연히 쓰시면 되고 사업자 번호 당연히 쓰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소유급은 자가 임차가 있는데 직접 이제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자가 아니면 임차입니다.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직접 이제 제조업에 해당되는 거죠. 생산 방식이 직접 물건을 제조한다. 그럼 자사 제조. 그죠? 근데 일부는 외부에 맡긴다. 그럼 외주가고 이건 여러분이 퍼센트 내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무슨 심사랑 관련이 없이 여러분이 그냥 있는 대로 쓰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온라인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 시장 생산.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만든다. 주문 생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방식. 매장만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 체크. 그리고 온라인만 파시는 분들은 온라인 체크. 그리고 통신 판매 신고증이 있으시면 여. 통신 판매 신고증이 없으시면 부겠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파시는 분들은 여기서 체크하시고 비중이 있습니다. 매장 매출이 60%, 온라인 매출이 40%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적어달라는 거죠. 이 판매 방식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가동일은 보통 한 달 평균 근무일자를 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25일, 보통 1일 평균 8시간인데 이거는 맞게끔 쓰시면 되겠고요. 공장이 아니신 경우는 그냥 근무 시간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네, 공장인 경우는 100% 가동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동률을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 기구, 그래서 비싼 장비 같은 것들 말씀드렸죠. 비싼 장비 같은 것도 있고 매장 같은 경우는 테이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기구죠. 그런 인테리어 가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늘려가지고 좀 더 써주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사실에 있는 근거한 내용들이니까 있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연역, 기본적으로 회사를 언제 설립했는지, 그리고 대표자 변경이나 상호명 변경 같은 주요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공장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인증서를 받았거나 뭐 예를 들면 KC 인증 같은 것도 있겠죠. 좀 내세울 만큼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어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던가 이런 내용도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선정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인증서나 증서 번호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뭐 제2024 01325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번 경영진 대표자나 실제 경영자를 제외하고 전문 경영인이 있느냐인 건데 보통 소상공인이 전문 경영인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으시면 쓰시고 없으면 빈칸. 그리고 대표자는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거의 주인이신 분들을 적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는 공동대표라서 2명이다.
그러면 요 포를 잡고 복사를 하셔가지고 하나 더 셀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되겠죠. 추가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2025년 버전에서요. 이름, 학력, 전공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동업종 종사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것들을 근무처 기간을 꾸준히 쓰시고, 그래서 만약에 근무처가 플래닛이다. 근무처 업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서비스 뭐 이렇게 최종직이 담당 업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교육 뭐 이렇게 기획 뭐 이런 것들 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를 늘려서 쓰시면 되겠고요. 매출 현황이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3년 매출, 24년 매출, 25년 매출, 26년은 지금 여러분이 1월에 접수하시면 1월 현재가 되는 거고요. 2월 달에 내실 때는 2월 현재, 3월에 내실 때는 3월 현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이 세금 신고한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 신고 내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재무제표 증명원에 보고 출력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 1분기는 1월에서 3월이죠. 1월에서 3월, 2분기는 4월에서 6월, 3분기는 7월에서 9월, 4분기는 10월에서 12월의 매출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가끔 이거를 매출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적격 증빙 매출이 합입니다. 네, 그리고 적격 증빙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발행한 매출액 플러스 신용카드 매출액 플러스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한 매출액 요 세 가지 합이면 기본적으로 매출액으로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합계표 같은 걸 보시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합계표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법인은 이런 거를 분기별로 신고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개인 사업자는 1월에서 6월을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7월에서 12월에 또 이렇게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월에서 6월쯤 알고 있는데 1분기, 2분기를 쪼개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기 힘드시면 세무사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약간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홈택스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월별로 다운받으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거래처, 매출 거래처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입 거래처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뭐 땡땡 상사 뭐 이렇게 사업자 번호 뭐 이렇게 쓰시고 거래 품목 그리고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쓰시면 되겠죠. 거래 비중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비율은 혹시 요즘에는 현금 결제가 많아서 현금 결제 100% 현금 결제면 외상은 안 하는 거니까 0% 그리고 한 50%만 주고 50% 나중에 받는다 그러면 50%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외상 결제를 안 하면 당연히 결제 기간은 없죠. 네. 근데 외상 결제를 만약에 할 경우에 한 달 후에 주겠다면 결제 기간이 1이고 3개월 후에 주겠다면 결제 기간이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 기간은 이 업체랑 몇 년을 거래했냐? 한 5년 거래했다? 그럼 60개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처, 매입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를 뽑아서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뽑으시면 거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해당 사항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7번의 지식재산권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 등록증 뭐 이런 게 써 있는데요. 등록된 게 있으신 경우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수상 실적이 있죠. 수상 실적이 있으시면 체크를 하시고 요 내용은 지우세요. 요 내용을 지우고 예를 들어서 땡땡 경진대회 입상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요
이런 상을 받았을 때는 상이 넘버가 있습니다. 번호가. 그래서 제 뭐 12-1035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까지 써주시면 훨씬 더 깨끗한 문서가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했었으면 체크, 연구전당 개발부서 가입하셨으면 체크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게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조직도의 기본적인 거는 대표자명을 맨 위에 씁니다.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업무를 쓰기 애매하시면 총괄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대표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직원들을 체크할 때는 가능하면 가운데 이름을 이렇게 별표를 쳐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박하고 이름을 쓰지 말고 별표를 치라는 얘기죠. 이렇게 쳐라. 대표자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가운데 땡을 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가운데로 땡을 치고 실제로 하는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지우시고 그냥 공란으로 내비두시면 되겠고, 나는 직원이 좀 더 많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 더 늘려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써 있지만 본인 양식에 맞게 가능하니까 기존에 쓰던 조직도가 있으시면 이 표 다 지워버리시고 조직도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요 생산 제품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제품 가장 매출 비중을 1순위, 여기 써 있는 게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겠죠. 1순위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1순위 뭐 땡땡 국수 매출 비중 60%, 2순위 무슨 만두 매출 비중 20%, 3순위 콜라나 음료 술 뭐 15%,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순위대로 쓰시면 되겠고, 제품의 용도 및 특성 요 부분 시장 상황 생산 판매 계획 이 부분을 원래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점수를 딸 때 많이 좋긴 합니다. 근데 내가 바빠서 쓰기 어렵다 그러면 한두 줄로 간단하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품의 용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팔고 있는 뭐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는 메인 메뉴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 만약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아이디어 제품 같은 거 만들어 판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제품명 어떤 게 들어갈까요? 판매 제품의 이름, 이게 뭐 메뉴명일 수도 있고요. 상품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품명 뭐 이런 거를 쓰시고 이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씁니다. 간단하게 한두 줄, 이렇게 많이 쓰실 필요 없고 한두 줄 정도 쓰고, 근데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쓰실 때 이 제품이 용도를 쓰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용도라고 하는 거는 주요 특징이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영상이 주요 특징을 한다면 좀 졸릴 수는 있지만 좀 상세하게 설명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뭐 이럴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예시했던 설명이 메밀국수였죠. 용도 메밀국수. 그래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메밀국수로, 네, 메밀국수로 식사 및 간식 용도로 활용,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런 느낌들 내용을 쓰시면 되고, 뭐 판매 가격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쓰시고, 근데 가능하면 특성이라고 있는데 제품이 특징이라고 할 때 보통 뭐 이 제품이 어떻게 뭐 특징도 있고 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 1인분 200g 플러스 뭐 반찬 3종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쓰시면 되겠어요. 서비스 만두 1개 뭐 이런 느낌으로 구성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그리고 이렇게 글씨로만 바쁘시면 이렇게 글씨로만 쓰시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여러분한테 여기서 사진을 좀 첨부해 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말로만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눈으로 보여주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만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진을 꼭 넣어주시면 좋겠고, 사진이 숫자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한 장에서 좀 많이 넣으면 한 뭐 6장까지도 좀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필해 주시면 중요한 건 우리 제품을 한 번에 이해하기 좋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부분은 이 심사 부분에서 어떻게든 간에 중요합니다. 어떤 자금 심사든 간에 경쟁력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경쟁력에 대해서 1번은 이런 느낌입니다. 경쟁력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별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경쟁력 같은 경우를 쓸 때는 우리 회사, 우리 제품만이 경쟁력. 다른 회사에는 없지만 우리 회사만에 있는 것. 그걸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차별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한 가지씩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 이렇게. 예를 들면 1, 아까 지난번처럼 뽕잎 추출물을 넣어 뽕잎 추출물과 메밀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한 재료, 뭐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탁월하고 쫄깃하고 맛있는 식감, 뭐 이런 느낌들 할 수 있고, 세 번째,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뭐 8,000원에 한 그릇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생각하는 경쟁력을 이렇게 쓰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하고 있는 경쟁력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사진을 첨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어필할 때 좀은 표로 첨부하셔도 대단히 이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쟁사를 하나 둘 셋 보여주고, 우리 매장이 아니면 우리 회사 제품이 경쟁사보다 뭐가 나은지 표로 이렇게 분석해주면 훨씬 더 이쁘다. 그리고 여기서 접근성도 나왔죠. 뭐 상권이나 뭐 이런 게 좋다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되고, 인테리어가 이쁘다는 것도 경쟁력이 됩니다. 디자인이 이쁘다, 인테리어가 이쁘다, 뭐 뭐든 간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쓰시면 좋을 거예요. 시장 상황, 그래서 현재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시장 상황을 쓸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시장 전망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네,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 주요 수요처는 반드시 써라. 어떤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많이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생산 및 판매 계획 같은 경우도 쓰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생산 계획도 의외로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대 생산량이, 어떤 회사의 최대 생산량은 곧 최대 매출액이기 때문이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가 학원이다. 학원의 최대 생산량은 뭐겠습니까? 온라인 학원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반 보습 학원 같은 거 볼 때 최대 수용 가능한 수강생이죠. 학생 수. 그죠? 한 반에 30명까지 들을 수 있는데 뭐 교실이 3개야. 그럼 최대 수용한 학생 수는 90명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주중반, 주말반 해가지고 돌리면 뭐 2개 강의 돌릴 수 있고, 그죠? 여기다가 평균 학원비 뭐 20만 원 이렇게 곱하면 180 곱하기 20만 원이 최대 월 매출이 나올 거고, 곱하기 12개월 하면 최대 매출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빚을 잘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최대 매출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회사가 입장에서 죽어라고 해봤자 최대 매출액이 5천만 원인데 여러분한테 1억을 빌려주겠습니까? 쉽지 않죠. 최대랑 벌어봤자 매출이니까 이익도 아니에요. 최대한 벌어서 매출이 5천인데 1억을 빌려주면 거의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아마 생산 계획도 이런 최대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판매 계획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원래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아야 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을 모집할 것이다. 그럼 학생을 모집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설명회를 연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뭐 학부모 초청 뭘 한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학교 앞에 한 달에 5,000장씩 뿌린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나 써보는 거 한번 보세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학원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를 통해 월 50만 원씩 관리를 맡긴다. 어떻습니까? 온라인 광고를 한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좀 더 훨씬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온라인 광고를 한다는 X, 요거는 나쁜 설명은 아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요. 근데 월 50만 원 관리를 하니까 월 6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쓰면 대충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구나를 조금이라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전단지를 배포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금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구체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월 전단지를 1만 장을 인쇄하여 인근 중학교 10곳에 나눠 배포함,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가면은 좀 더 정교하겠죠. 그러면 1년에 12만 장 정도 전단지를 뿌리니까 대충 몇 명 정도 올 거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씩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많이 적으면 좋지만 바쁘면 요거라도 하십시오. 네, 바쁘면 이 정도 선이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 이번에 자금 조달 용도 부분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밑에 유의사항 부분 한번 보시면 자금 집행 계획은 필수 사항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금 소요 예정인 항목 금액을 입력해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 자금 집행 계획대로 제대로 대출금을 썼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게. 그리고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너네 제재할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금을 줄 때 관리를 앞으로 빡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억을 통장에 받았으면 그냥 뭐 사업과 관련된 용도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써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자금 집행 계획을 정말로 생각해서 써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1억이 필요한데 저희 인건비 같은 걸 볼까요? 직원이 2명이에요. 그럼 수량은 2개겠죠. 2명.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단가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1천만 원 맞죠? 분명 직원 이름 뭐 이렇게 홍땡동 뭐 이렇게 조땡삼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2명 3천만 원. 그럼 소요 금액은 6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금액이 100만 원 단위니까 이렇게 30, 이렇게 60,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홍보비가 뭐 월 50만 원씩 대행사 맡기고 뭐 전단지 돌렸으니까 대충 2가지로 홍보한다고 합시다. 아까 써 있는 대로. 그러면 칸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홍보비가 여기서 이제 아까 네이버 광고죠.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이렇게 쓰시고 수량은 1개 12개로 할까요? 12개월 이렇게. 단가는 50만 원이니까 0.5. 그럼 12 곱하기 0.5는 6. 이렇게 이제 광고를 쓰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전단지 배포가 있었죠? 전단지 배포. 그럼 수량은 1만 장. 맞죠? 1만 장 곱하기 12개월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12만 장이 되겠네요. 네, 12만 장. 그러면 단가 나중에 견적 받아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단가 견적이 뭐 500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저거 잘못 계산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장 찍는데 만장 찍는데 100만 원 든다고 할게요. 만장 찍는데 100만 원 든다. 그러면 잠깐 내가 맞았습니다. 만장 찍는데 잠깐 났다. 내가 맞았다 보면은 만장 찍는데 하여튼 뭐 이런 느낌이죠. 아셨죠 보면은. 네. 가능하면 이렇게 좀 쓰시면 되겠고 12개월 들어가가 잠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서 뭐 기타도 있을 거예요. 또 판매물로 가는 광고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관리비가 배송비 같은 것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판매 관리비라고 보통 표현 쓰죠. 뭐 여러 가지 관리비들을 퉁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쓰시면 됩니다.
12개월 뭐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대략적으로 크게 쓰셔도 좋지만 약간 쓰실 수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한번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요 자금 소요 내역에 쓴 대로 비용을 쓰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으로 쓰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요쪽 내용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 및 대출금 사용 계획 활용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은 좀 짧게 쓰셔도 될 겁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메밀국수 30평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30평 매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8개 테이블 30평 규모의 매장을 8개 운영하고 있고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월 평균 판매량은 한 4천 그릇이며 이렇게 추가로 온라인에서 국수 1kg당 1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쓰실 필요는 없다. 좀 간단하게 써줘서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1. 사업 내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2. 대출금 사용 목적. 대출금 사용 목적은 굳이 쓰셔도 되고 어차피 사업 목적으로 내용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보면은 그러면 대출금 사용 목적 및 활용 계획 이렇게 그러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와 판매 관리비로 활용할 예정이고 매출 향상을 위해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집행할 계획임. 크게 쓰셔도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금 집행 계획 내역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산할 수 있게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월 1만 장 곱하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심사하시는 분들도 좀 끄덕끄덕하고 이분이 열심히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시면 나중에 이름,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파트들도 거의 약간 이게 좀 공통서식들이 대충 이렇게 되고 약간 사업에 따라 조금 더 쓰고 덜 쓰는 내용이 있는데 거의 큰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렇게 2026년 버전에 맞게 여러분이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서를 쓰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저가 간단하게 하겠는데 실은 더 정말 간단하게 하면은 이 한 내용당 한두 줄 쓰면 돼요. 그렇게 해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용실이나 매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진 몇 장 보여주고 메뉴판 같은 거 보여주면 굳이 열심히 설명을 못 하셔도 우리가 이제 이 전문가분들이 많으니까 이 소상공인 공단에는 그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실 수 있으시면 좀 더 생각을 해서 쓰시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26년 버전에서 특별히 전년도 비용보다 달라졌던 부분들은 이런 지재권에 대한 체크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죠. 요 자금 집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자금 집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옆 동네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사에서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뭐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대출 1억을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경우라던가 좀 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가끔씩 적발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부의 대출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저리로 주는 대출이다 보니까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자금을 실제로 어디에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쓰고 가능하면 변경 없이 이대로 집행해라 라고 하는 걸
가능하면 추천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인건비를 2명 쓰려고 이렇게 6천을 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3개월에 한 명이 조기 퇴사를 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남는 인건비를 조금 더 요런 쪽으로 써도 어쨌거나 같은 항목 여기서 여러분이 쓰겠다고 한 금액 내에서 쓸 때는 크게 문제를 삼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외적으로도 좀 빠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뭐 세무사 기장료라든지 뭐 많이도 있겠죠. 공과금 내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원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디테일하게 못 쓸 거면 이렇게 판매 관리비 이런 식으로 좀 큰 단위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디테일하게 쓸수록 이분이 예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돈이 대출을 해주게 되면 요렇게 쓰여서 매출 향상에 쓰이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사위원들이 잘 이해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서 하나씩 적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생존이요. 두 번째는 이 자금 지원을 받아서 기업이 5%든 10%든 20%든 성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10배, 100배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성장해서 성장을 넘어 혁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이 소중하게 쓰여서 여러분이 성장과 혁신에 쓰이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이 자금이 일부는 생존 활동, 인건비 뭐 기존에 일하는 인건비라든가 기존에 어차피 나갈 돈들은 생존에 관련된 비용이죠. 근데 여기서 봤던 뭐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비라든가 전단지 이런 부분들은 마케팅에 성공하면 매출이 크게 오를 수 있잖아요. 반대로 또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성장에 관련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과 성장 그리고 혁신에 관련된 비용들이 잘 이렇게 양념돼서 어우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이분이 좀 사업 계획이 충실하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시면 최대한 짧게라도 적어서 내시는 게 맞는데 이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2월 2일에도 접수를 받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급해. 그래서 나는 굳이 1월에 넣지 않겠어라는 분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어설프게 썼다가 1월에 넣어서 떨어지느니 2월에 쓰는 게 나은 이유는 뭐죠, 여러분? 이거 떨어지면 제가 정책자금 공문 때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은 다시 재지원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준비해서 한 번에 넣어서 한 번에 붓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월 안에는 자금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나 이거는 열심히 써가지고 꼭 받아야겠어 점수를 올려야겠어라는 분들은 제가 이 정도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도만 쓰지 마시고 표도 넣고 이미지도 이쁘게 넣고 페이지도 좀 더 길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사업 개설을 늘려 쓰시면서 좀 더 잘 어필하실 수 있는 문서를 만들길 바랄게요. 반대로 나는 1월에 업타임 사유로 무조건 넣어야 된다.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존이 너무 급한다던가 그런 분들이라면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적어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6년 달라진 버전이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서 쓰는 법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직접대출을 잘 받으셔가지고 금년의 사업의 성장과 혁신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